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허위자료 의혹에 대해 충청북도는 착오가 있었을 뿐 국회에 수정된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장의 불출석 등 국감에서도 참사의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인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참사 전날인 7월 14일 레이크파크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던 김영환 지사는 폭우로 비상 3단계가 내려지고 6시간 뒤인 밤 10시 51분 다시 충북도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밤 10시 55분 김 지사가 11개 시군의 국지망 영상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는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상회의 기록도 없었고 회의 보고서도 나흘 뒤 게시된 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의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회의하셨다고 지금 국회에다가 자료 제출하고 증인 출석하셔가지고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참사 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점에 야당 의원들은 실제 자료와 피해 사실을 늦게 보고받았다는 김 지사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회 차원의 자료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며 여당 의원들은 편파 진행을 문제 삼기도 했고 어떻게 위원장 간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의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떻습니까? 반면 같은 지역 여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한 김 지사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왜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 열받는 거 아닙니까? 허위자료 논란에 대해 충청북도는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국회에 소명 자료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가 김 지사에게만 집중되고 행복청장 등이 불출석하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를 보인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도당 사무실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동할 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온 후 중단돼 왔던 체험학습이 슬슬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법적 문제 해결로 체험학습은 정상화되고 있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체험학습을 떠나려는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통학버스 논란에 고대했던 체험학습이 없어질까 가슴 졸였는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생각에 그저 기쁘고 신나기만 합니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노란 박스 때문에 못 가는 법이 생겼는데 갑자기 풀어지니까 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분이 더 올라갔어요. 현장 체험학습에 노란 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초등학교 255곳 중 219곳이 체험학습을 정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험학습을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아이들에게 더 도움되는 것이 저희가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은 체험학습 매뉴얼과 교원 안전요원 연수를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험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적극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고요.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전세버스 업계는 상당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충북에서만 100건 넘는 체험학습 예약 취소가 접수됐고 손해액만 8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제처의 해석 하나로 일방적으로 취소된 게 저희가 1억 원이 넘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면은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뭐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는 전혀 위약금이나 이런 거 주시는 건 없잖아요, 사실.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안정을 찾는 분위기지만 법적 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몫이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어제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업무 재구조화와 슬림화를 통해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중복 사업은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은 적극 통폐합하는 등 강력한 사업 재구조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 교육감은 다만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권 강화 사업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4분기 충북 경기는 3분기보다 소폭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제조업은 3분기와 비슷하겠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항공운수업의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분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분기 충북 수출은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과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범석 시장의 꿀잼 도시 청주 공약이 하나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랜드를 낭성면에 유치한 건데요. 사업자가 이미 부지 매입을 끝냈고 1,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홍옥표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캠핑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베아가 캠핑랜드 부지로 점찍은 청주시 낭성면 삼산리 일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으로 아늑한 터에 시냇물도 흘러가는 곳으로 바로 아래에는 삼산 저수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캠핑장 조성에 적합한 지형입니다. 코베아가 이곳 14만 6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부지 매입을 끝냈고 오는 2026년까지 갇힌 코베아 캠핑랜드 슬로우힐이 들어서게 됩니다. 물놀이 시설, 체험 시설, 야외 공연장, 세미나실, 광장 등 복합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캠핑장은 일반 캠핑뿐만 아니라 카라반, 캐빈, 반려동물 동반 등 다양한 캠핑 공간을 갖출 예정입니다. 캠핑 사이트만 301개로 국내 최대 규모 복합 캠핑 시설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8일 코베아 측과 공식 투자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꿀잼 청주 중에 예산이나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 말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대규모 테마파크나 관광인학시설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주시는 캠핑랜드가 문을 열면 연간 36만 명 이상이 찾아 2천억 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1,000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당시 20대 청춘이 7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음성군의 한 야산의 무연고 묘로 방치돼 있었는데요. 지역 도의원의 요청으로 충청북도가 알아보니 6.25 전사자였습니다. 조윤강 기자입니다. 고 최용훈 하사의 유해가 서울 국립현충원 충원당에 안장됩니다. 최 하사가 공적을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기까지는 73년이 걸렸습니다. 최 하사의 묘는 형님이 마을을 떠난 뒤 사실상의 무연고 상태로 마을 이장이 돌봐왔습니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같이 하다 보니까요. 한 40여 년 아마 제가 벌초하면 돌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묘가 있는 야산이 곧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장은 지역 정치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정말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후손들이 관리를 못한 쪽이 되겠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최 하사의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 음성군과 본부, 병무청, 육군본부 등과 수차례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최 하사의 재적 등본과 군번, 병적 증명서 등을 요청해 최 하사가 6.25 전쟁 발발 전 발생한 38선 부근 국지전에서 전사한 사실이 확인됐고 전사 7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고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예우를 당연히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하사는 70여 년 만에
숭고한 희생에 대한 명예를 되찾았지만 결혼도 전에 세상을 떠난 탓에 유족 보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배우자나 자녀도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 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역의 공연예술 관람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지난달 만 18세 이상 도민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9%가 도내 공연예술 관람 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열악한 공연시설과 낮은 공연장 접근성, 한정적인 공연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내년 상반기 연극 중심의 도립극단 창단을 준비 중입니다. 충주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역 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582곳으로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1년치 부담금의 30%를 감면했습니다. 납부금은 교통시설 확충, 주정차 단속반 운영 사업비 등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제42회 설성문화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음성군 설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 가수왕 선발대회와 북콘서트, 북한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음성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도 축제 기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